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역량 관리를 위한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으로 욕창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주로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조직이 죽어서 발생하는 염증이나 괴사로 인해 그 조직 표면이 국소적으로 결손되거나 함몰된 것처럼 궤양을 욕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의 공통적인 원인이 압박이기 때문에 압박 궤양이라고도 부릅니다. 욕창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 즉 와상 어르신이죠. 와상 어르신의 후두부, 등, 어깨, 팔꿈치, 발 뒤꿈치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하는 궤양을 말합니다. 흔히 살이 썩는 괴사병이라고 부르는 욕창은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인데요. 습도가 높으면 피부가 짓무르기가 쉽고 염증 반응이 악화되어서 근육은 물론 뼈까지 뭉개질 위험이 커집니다. 욕창은 한번 발생하면 잘 낫지 않고요. 또 장기간 방치하면 혈액이 세균 등에 감염되어서 폐혈증으로 번져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뇌 질환을 앓거나 또 스스로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환자, 노쇠한 독거노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 등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조기 진단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욕창을 구분하고 예방, 치료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욕창이 발생하는 요인은 장기간의 와상 상태, 그리고 뇌척수 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의 어려움,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서 욕창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신경계는 우리 몸의 중추 제어 시스템으로 뇌와 척수는 인체의 거의 모든 신경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또는 척수가 손상이 되면 다치지 않은 팔, 다리뿐만이 아니고 신체 전반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체위 변경이 어렵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지내는 와상 어르신의 호발 부위, 그러니까 욕창이 발생하는 부위를 보면 가장 흔하게는 천골 부위가 욕창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후두부라든가 또 어깨, 견갑골 주변의 부위, 팔꿈치, 그리고 골반, 발 뒤꿈치, 복사뼈와 같은 그러한 곳에 잘 발생합니다. 욕창은 4단계로 나뉘는데요. 첫째 단계, 1단계에서는 가장 경증이죠.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빛을 띠고요. 또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서 하얗게 보이고 열감, 따뜻한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하기 시작하고요.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4단계로 넘어가면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4단계 때 보면 뼈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단계별 증상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1단계 때는 피부가 이렇게 벌겋거나 푸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2단계 때는 물집이 생기고 또 벗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3단계로 넘어가면 피부가 손상이 되기 시작해서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4단계로 넘어가면 피부 및 지방이 괴사되어서 딱딱해집니다. 이러한 욕창은 의식이 없는 환자라든가 또 뇌신경이나 척수신경 손상이 있는 환자,
위중한 환자, 노인 환자,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만성적으로 쇠약해 있는 환자, 침대에 누워 지내는 환자 등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환자에서 압박이 가해지는 부위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푸른빛을 띌 때 1단계죠. 그 다음에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또 괴사된 피부가 있거나 궤양이 있으면 3, 4단계로 넘어가면 괴사되거나 이제 궤양이 보이는데요. 있으면 욕창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욕창이 있는 부위에서 심한 냄새가 나거나 고름이 나올 경우에는 감염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욕창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고름이나 조직의 균 배양 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뼈가 감염이 되어 만성 골수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 공명 영상, MRI라고 하죠. 자기 공명 영상이나 뼈의 조직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 폐혈증이 의심이 되면 그에 합당한 내과적 검사를 실시하기도 해서 욕창 진단을 합니다. 피부가 빨갛거나 푸른빛이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반드시 닦아냅니다. 또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이 이렇게 여기가 욕창 부위라면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드리고요.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을 촉진해드립니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를 시키고요.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 드립니다. 욕창은 한번 생기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는 점검을 하셔야 하고요.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를 하시고 피부의 오염물질은 부드러운 천과 비누로 미지근한 물로 씻고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자세 변환이 중요한데요.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하시면 스스로 체위 변경하시도록 시간을 체크해서 뒀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가능하지 않다면 체위 변경을 해드려야 하는데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침대 시트에 주름이나 빵, 부스러기 등이 있으면 즉시 청소를 하셔야 하고요. 또 피부를 절대 주무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뜨거운 물주머니는 화상을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옷은 피하셔야 하고요. 손톱에 긁히지 않게 손톱을 짧게 자르는 것도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압력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를 사용하는데 이 특수 매트리스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고 해서 복지 연구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1번째는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간혹 욕창을 예방하려고 링 모양, 도넛 모양이죠. 링 모양의 도넛 베개를 사용하거나 마사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욕창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이 도넛 베개 사용은 자제를 해야 하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신체 특정 부위가 눌리지 않게 계속해서 자세를 바꿔주는 체위 변경입니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피부 위에서 쏠리는 힘이 발생하면 뼈를 덮고 있는 피부가 뼈 위에서 미끄러집니다. 이때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죠. 근막 사이에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작은 혈관들이 접히게 되고요.
당겨지거나 찢어져서 궤양이 발생하며 이러한 궤양이 세균이 자라 감염될 경우에 궤양은 악화가 됩니다. 실제 환자를 침대에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침상 머리 쪽을 조금만 올려도 청골, 엉치뼈 보이죠? 청골 위의 피부가 미끄러져서 청골 부위의 얕은 근막과 깊은 근막 사이에 혈류 장애가 초래되어서 조직 손상이 일어납니다. 12번째는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절대로 끌어당겨서는 안 됩니다. 13번째는 피부는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 드려야 하고요. 파우더 사용 역시 금지를 하는데요. 이는 베이비 파우더는 아기들이 기저귀 때문에 피부가 짓무를 때 발라서 욕창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베이비 파우더는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퍼진 가루가 호흡기로 흡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창 환자에게 파우더 사용은 금지를 하셔야 하고요. 단백질 등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욕창 환자에게는 일반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데요. 고단백질 그리고 고칼로리, 철분,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요. 또 특히나 광범위하게 욕창이 발생한 환자, 중증의 환자라면 하루에 비타민C 1000mg이 필요하고요. 또 건강한 성인의 3, 4배에 달하는 서너 배에 달하는 단백질이 필요해서 단백질 섭취량도 일일 135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정평가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의 최우선 평가 항목이 바로 욕창일 정도로 욕창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번 발생하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관리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째, 욕창 예방 이외의 치료 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보고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와상 환자, 누워 계시는 환자는 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시키고요. 침대 위에서는 환자를 절대 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이 접혀가지고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고 또 욕창이 발생이 되었다면 악화될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절대로 끌어서는 안 되고요. 욕창 부위 위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요. 체위 변경이 불가능할 때는 쿠션을 대거나 특수 침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하고요. 붉거나 푸르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세를 바꾸어도 붉은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욕창은 단계별 맞춤 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1단계의 욕창은 피부가 손상되지는 않지만 빨갛거나 푸르게 색이 변하는 발적이 관찰되는 상태인데요. 이때 색이 변한 부위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눌렀다 뗐을 때 즉시 하얗게 변하면 욕창이 아니지만 이 붉거나 푸른 그 발적이 유지되면 1단계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특정 부위 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체위 변경을 자주 하는데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또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드려야 합니다.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를 해야 하고요. 검연 또한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욕창은 작은 상처 부위에 발생하더라도 급속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할 경우 뼈가 노출이 되고요. 조직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가장 심한 합병증은 욕창 부위 위에 균이 침투하여 전신에 퍼지는 폐혈증이고요. 욕창이 폐혈증의 원인이 될 때 사망률은 6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부 재생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입원 후 욕창 발생률이 평균 38.5%에
달할 만큼 피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건조하고 청결하게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요. 분비물과 배설물을 빨리 제거하고 더러워지거나 젖은 옷, 시트는 재빨리 갈아 들이는 것 또한 이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는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성인 영양분의 서너 배의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체내에 염증이 있는 환자는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2003년에 퀸즐랜드 공립병원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욕창 발생의 3분의 1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성기 염증 반응은 휴식 시 에너지 소비와 질소 배설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반응을 촉발하고요. 이는 식욕 부진 및 병리학적으로 변경된 영양소 이용과 동시에 에너지 및 단백질 요구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섭취는 욕창 환자에게는 필수적인데요. 우선의 탄수화물은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 섭취는 중요하고요. 지방 역시 지용성 비타민을 운반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또 뼈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단백질은 세포 정식이라든가 콜라겐 및 결합 조직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합성하기 때문에 상처 치료의 모든 단계에서 이 단백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욕창 예방을 위한 복지연구, 즉 특수 매트리스인데요. 압박의 제거가 치료와 예방 시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압박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특수 제작된 매트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연구와 연계를 해드리는데요. 욕창과 관련한 복지연구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뿐만 아니고 욕창 예방 방석들도 있는데요. 욕창 예방 관련 복지연구는 여러 공기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공기청이 압력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뼈와 피부에 가해지는 접촉 압력을 줄여 주어서 욕창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대상자가 이러한 복지 연구가 필요할 때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직접 구입하시면 유인 알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직접 구입하시지 말고 복지연구 업체에 연계해 드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교육을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